예, 방금 소개받은 저 서길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자양에 살고 있습니다. 기룡산 밑에 있습니다. 어, 우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지봉선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기 전에 제가 그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지봉선님께서 우리 그 영천성의 그 복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우리 책임훈 시장님한테부터 몇 번 들었고 그다음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도 보고 제가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복숭 이런 연구가 그게 일단 우리가 임진왜란 때 영천성이 빼앗겼으면은 그것은 이름하여 이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로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다시 우리 그 영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그 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의 그 민족의 그 정신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그 중앙화 내지는 글로벌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며칠 전에 저한테 뭐 이런 어떤 그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제목을 뭐 어떻게 정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래 하면서 뭐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로컬과 글로벌의 두 개의 단어를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영천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중앙의 문제, 그러면 또 세계의 문제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우리 영천에서 낳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를 시작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경산에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영천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은 우리가 존경해야 맞이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봉 스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그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영천입니다. 그죠? 보통 잘 알다시피 한 개 그 시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여기서 제일 먼 데서 제일 먼 데까지 대충 한 몇 리 정도 되느냐 하면은 대충 한 100리길이 되겠습니다. 100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40km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40km가 되니까 여기 대충 원처럼 생겼으니 여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면적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40km니까 20km를 잡으면 20km 곱하기 20km 하면 400이 나옵니다. 그죠? 뭐 대충 우리가 3을 곱하면 한 12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완전 구형도 아니고 하니까 대충 영천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이렇게 경상북도를 이렇게 보면 한 20개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전체 면적은 한 2만 정도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옛날 같은 100km 차를 타고 우리가 저기 서울까지 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럼 고만 해도 한 400km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다음 거기 임진강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0km 잡으면 한 500km 정도 좀 되고 이쪽에서 동쪽에서부터 갈거나 저기 서해에서 갈거나 여기 뭐 동해까지 쭉 가면 2시간 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500 곱하기 200 하면 10만 제곱미터가 우리나라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천은 아까 1000제곱미터 정도쯤, 그죠? 그러니까
영천이 전체 그 면적에 우리나라 면적으로 탁 나눠주면은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영천 같은 면적의 100개 합하면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떻든 이러한 영천에서 옛날부터 영천에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 땅에는 우리들의 그 선조, 영천 사람들의 선조가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 다 이것은 청동기 구리 그죠? 이 아주 오래 모조품이 아니고 이 진짜 벽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여기 뭐냐 바클입니다. 바클. 요 혁띠인데 위에 것이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밑에 것이 더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둘 다가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요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겁니다. 2000년 전에 건데, 선생님은 어느 게 예쁩니까? 둘 다? 예. 하나를 잡는다면 어떻게 선생님 어느 걸? 위에 게. 예. 자, 지금 이것이 둘 다 2000년 됐는데, 요거는 100년 전에 발견되었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1918년 100년 전에 대충 발견되었고, 위에 거는 이게 발견된 지가 이게 내가 알기로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위에 것은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것은 창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냐? 밑에 것은 영천에서 발견된 겁니다. 영천 언동 유물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제가 있었는 영남대학교 옆에서 그것이 발견됐는데, 알다시피 그 영남대학에서 막 떠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보물로 지정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가만히 있으니까 로컬이 되고, 좀 떠들으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죠? 앞에 것이 보물 같으면은 저 위 있는 거 위에 거는 저거는 완전히 국보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겁니다. 2000년 전에 거, 그죠? 위에 거는 국보감이 돼야 되는데, 이 또한 밑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좀 그렇고, 이건 정말 말이 잘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말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수장고에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영천 언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보나 마나 일단 이래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 말이 잘 생겼잖아요. 그런데 5분에 우리가 저기 영천 그와 경마장 그 말을 이렇게 경마장 다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나 마나 그 말 동상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보나 마나 아마 우리 영화 벤허에 나오는 잘생긴 말 그 위에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 이거 영천 말이잖아.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어떻게 뭐라 해야 됩니까?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얻는 것이 맞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리고 어떻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1910년대에 여기 어은동에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조선 총독부에서 나와서 다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 유물이 대단한 유물이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 그건 전부 다 수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박물관에 놔두놨습니다. 그런데 영천 사람들이 찾으려고 않겠어요. 맞죠? 그렇잖아. 찾으려고 않겠잖아. 그러니까 왜 됐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대구 박물관에 딱 돼. 요것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요 사진은 영천 은동 유물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다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봉수님한테 이 이야기 드렸지만은 영천성이 복성도 그런 가장 최고 마지막에는 교과서에 나와야지 전 국민이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청동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즉 영천이 옛날에 그 진안이라고 그래가 거기에서 있었는 그 박혁효쌤의 그 시절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런 이 유물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뭐 유물이 그 당시에 뭐 엄청 나온 거죠. 한 번도 그래서 우리 오분의 최기문 시장님께서 저기 영천시에 시립박물관을 짓고 해서 이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뭐 1번 홀, 2번 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홀에 지금 들어가야 될 유물들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유물이 나왔는데 내도 안 켰으니까 대구시 박물관에 있고 또 일부는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돌라 안 켰잖아요. 그리고 그 들뚱말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그 책에 나오는 이런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화 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했습니까? 로컬화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신라가 뭐 이렇게 통일할 때 신라가 이제 여 붙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오색같이 이제 도로가 없었어. 그지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좋은 친구가 이제 신라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라가 알다시피 이 저기 울산이라든지 동네 뭐 이런 쪽으로 자기들은 백길이니까 먼저 가서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있는 나라를 이제 서서히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아까 그 은동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금호에 있습니다. 맞죠? 금호에 있는가?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호에가 이 소위 말 골벌국이잖아, 그죠? 영천의 옛날 국가 이름입니다. 골벌국이 금호에 있었고 또 지금 반야월 있죠? 영남대학 있는데 반야월 그 벌판이 뭐냐 하면은 압독국입니다. 얼핏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왕국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큽니까? 땅만 보십시오. 어디가 더 큽니까? 난 여기에 저 금호강이라 그 금호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호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영남대학교에 있는 지금 압독국은 되게 떠들었어요. 되게 떠드니까 사람들이 압독국 대충 압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올해도 가봤는데 저기 좀 가면은 의성 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가면 조문국 해갖고 막 해놨습니다. 막 떠드니까 조문국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요. 영천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압독국은 여기에 영천에 있는 골벌국보다도 100년 전에 이미 끝장 본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압독국하고 압독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이 뭐를 지금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간과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압독국보다
뼈보다는 골격이 더 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골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죠. 계속 더 몰라.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골벌구가 경산의 압독국을 한번 비교 한번 압독국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압독국은 최근의 일입니다. 1980년대에 부산 세관에서 막 물건 작물 어느 놈이 훔쳐가고 일본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거는 마치 이거는 1980년 일이고 우리 아까 골벌국은 언제라고요? 1910년대 일입니다. 1918년에 정확하게 아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총 15점이 갖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니 이거 어디서 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임당동에서 복숭아 밭에서 훔쳤습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 복숭아 밭이 거기 이제 영남대학교 길 건너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저희들이 그 영남대학에서 이 경산에 있는 임당동 이 묘를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그 이제 그 파헤치고 그래서 뭐 파헤쳐 보니까 그 이제 책에 찾아보면 삼국유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독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102년에 망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사람들 1980년대만 해도 많은 유물을 이렇게 파고하는 것은 경주에 국한되어 있지 이런 지역에까지는 아주 힘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묘를 팠어. 묘를 파면은요, 막 파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유물이잖아요. 맞죠? 유물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 뼈도 있었을 거잖아. 그 뼈가 고인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인골. 고인골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물은 다 챙겨 갖고 박물관으로 보내고 인골은 불태웠어요. 뭐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우리 영남대학에서는 그 인골을 전부 다 수습을 해갖고 우리가 박물관 안에 넣어놨습니다. 인골을 박물관 넣어놨어요. 한 500구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 2000년 전에 인골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그 학교는 그러니까 선사시대, 그게 결국적으로 박학교시의 그 시대에 인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이 됐습니다. 어떻든 뼈를 갖고 뭐 하겠냐, 그죠? 근데 뼈에 대해서 니스칠 딱 해가지고 함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뼈가 뭐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뭐 이 뼈나 저 뼈나 우리가 뭐 보통 사람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유물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물을 뭐 캐내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그 후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지? 요 사이 이제 그 고고 유전학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우리가 와 고등학교 중학교 때와 내한 데르타르 인카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옛날 사람들, 그죠? 옛날 사람들과 지금 뭐 호모사피엔스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요새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범인들 같은 거 잡았을 때 왜 그 사람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뼈만 남았은 것도 뼈에서와 DNA 추출해 가지고 분석해 갖고 누구다 이래 알아내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요새 사람 같은 건 완벽하게 남아 있지만 뼈가 막 2000년, 3000년 어느 건 막 만년씩 이래 오래된 거는 그게 상당히 좀 파손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보가 DNA 정보가.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기술이 요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시장한테 시장님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좀 주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 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는 제가 1년에 1억씩 5억을 받아 가지고 제가 쓴 게 아니고 박물관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돈을 주 갖고 이
뼈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정 어떻든 이 고고 유전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5개 점에서 35개 뼈에서 DNA가 추출돼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뼈를 갖다가 독일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보내서 그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쪽 무덤하고 저쪽 무덤에 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무덤과 저쪽 무덤에 한 식구가 있는 거야. 그건 뭐를 말합니까? 순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무덤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순장이 됐어. 또 저쪽 무덤에는 아가 순장됐는데 그 애가 이쪽 무덤에 있는 같은 자식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를 알아내느냐 하면 아하, 이 시대에 순장을 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우리 보나 마나 여기 있는 골벌국에서도 그죠? 당연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면 순장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했잖아요. 영천은 안 했어. 저쪽 동네는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도 발표하고 막 이렇게 계속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무덤을 파보니까 뭐 청소년 이쪽에 묻어 있는 사람, 이쪽에 묻힌 사람이 뭐 형제가이다 뭐 이런 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순장된 사람이 누구냐? 이래 뭐 우리가 그저 생각하니까네 아마 3살에서 5살 묵었는 그 어린 주인공하고 그 같이 묻히는 애가 한 15살 정도쯤 됐다. 어제 뼈가 몇 살 되는 거 대반 아니까. 그리고 또 한 묻으면은 6세에서 10세 사이의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어른이 죽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지역에는 주인을 따라 죽는 그 순장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묻혀져 있는 순장되는 사람들의 그 혈액형은 뭐다 이런 것도 알아내고, 그래서 아마 죽은 사람은 여자는 아마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졌는 그렇게 우리가 뼈가 분석이 됐다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술 많이 먹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떻든 슬픈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 안에 상어 뼈도 우리가 그거 찾아냈습니다. 상어 하면은 돈베기 아닙니까? 그죠? 이 돈베기가 우리가 그것을 파다 보니까 우리 거기서 알아낸 건 돈베기야말로 이거 영천 돈베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말만 영천 돈베기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돈베기의 그 역사 그건 뭐 우리 거 아니야? 익혀야 되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영천에 없지. 말만 영천 시장에서 돈베기 많이 파는 말만 나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영천 돈베기 사갖고 뭐 했지만은 어떻든 그 옛날부터 이 무덤 속에서 다량의 우리가 이 돈베기 뼈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이런 것들은 뭐 여사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꾸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떻든 상아리도 찾아 이 안에 뭐 항아리 사람 묻었겠지 뭐 그죠? 그리고 여기에 꽁뼈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꽁뼈를 찾아내서 우리가 또 아하 그 옛날 사람은 꽁을 많이 먹었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또 책에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처음부터 그 독을 대 갖고 왔는 거 다 뺏어 왔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임금쯤 되는 사람이 아마 꽁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마 꽁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찾아보니까네 태종 무열왕은 하루에 뭐 꽁고기를 한 10마리씩 묻답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 사람들은 꽁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뼈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경산 사람들의 원형 2000년 전의 사람, 그 뼈, 요새는 그 뼈만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생긴지 대충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걸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저기에 어흥동에서도 그 내가 물어봐서 보세요. 야, 어흥동 거기도 파면 안 되냐? 그러고 뭐 된대. 그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싹 정리해서 우리가 거기를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영천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계속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봉스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로컬이 되는 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듬고 일하니까 글로벌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에 있는 골벌국을 전설 속에서만 지금 안고 있잖아. 이거를 사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딘지 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싹 다시 한번, 그 옛날에 남단에 했을 거 아닙니까? 100년 전이니까. 지금 가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잖아. 자꾸 으쌰으쌰 싸움할 게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박물관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난 잘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골벌국에 대해서 잘 좀 연구가 돼서 그걸 전시를 잘하는 것은 영천 사람의 자긍심이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천에 처음에 여기 놀러 와서 영천에 청못 있지 않습니까? 네, 청못, 청제못 말입니다. 청못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청못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올 여름에 내가 제천에 있는 어림, 이제 몇 번 갔는데 올 여름에도 내가 갔다 왔습니다. 제천에 있는 어림지도 갔다 오고, 청주 벽시에 대해서 내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제천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 못만 있는 거예요. 수성못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천 어림지가 떠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죠? 김제 벽골제, 제천의 어림지. 이래가 중학교부터 우리 달달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 맞죠? 사람들이 영천 청못 안 외워도 되잖아. 안 외워도 되잖아. 그거 근데 내가 보건데 영천에 옛날부터 영천에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영천은 못이 많은데야. 하면 뭐합니까? 딴데 제천 어림지는 그것도 없어. 옛날부터 있었다 말만 있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없어, 그죠? 근데 우리는 영천은 청제 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돼. 왼쪽이 어디냐 하면은 영천 청못입니다. 오른쪽이 어디냐 하면은 수성못이 아니고 제천 어림지입니다.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관광객도 오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러. 그리고 책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내가 그저 생각한 데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수킬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한 2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통탄할 일이 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기 있는 청못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 나왔습니다. 영천 사람 한 번도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못이 잊어버린 겁니다. 맞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 그리고 이 못은 말입니다. 옛날에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신라 시대 때의 그 못 밑에는 틀림없이 논이었을 테니까 신라 시대 때 거기 못의 그 논의 한마직이라 그러나 논의 그 형태가 지금의 사이즈하고는 다를까 이가? 맞죠? 연구돼 있습니까? 없지. 보나 마나. 왜 없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가 그 공장 지었잖아. 그래서 다 하늘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림지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청못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주에 가면은 오송 그 이제 이제 뭡니까 단지 있죠, 과학 단지, 오송 단지를 이제 만들라고 이제 그걸 해갖고 그걸 싹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째면한 벼알 있죠? 벼알, 벽시 한 100개를 발견한 겁니다. 벽시 100개. 벽시 100개인데 이게 글쎄 이 소로리 가는 데가 청주 소로리 가는 데가 오송단지입니다. 오송단지에서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그 연탄 다 그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15,000년이 나온 겁니다. 15,000년. 그래서 우리가 일마 이것들이 우역했습니다. 야, 세계 최초의 약간 뻥도 있어야 되니까 세계 최초의 그 벼농사 지역은 오소이다, 청주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거기 그 이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1997년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여기에 이 위에가 논이고, 그죠? 이 세로를 짜는 위에가 논이고 밑에는 좀 이런 색깔, 제일 밑에는 이제 이렇게 탄화가 되는 이런 층에서 그 아까 그 벽시 100여 개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와 저기 김해 폐총에서 거기 그 벼시 찾았다 하는 거 그 몇 개 찾았나? 3개 찾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교수가 3개 찾았는데 그 중에서 또 1개를 학생이 잘 갖고 오라카 인마 오다가 한 개 내삐 이자 삐고 이런데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폐총 안에 그 쌀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논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27개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막 실험을 해보니까 15,000년 됐다는 겁니다. 15,000년. 그래서 여기에 신문에 막 대문짝만 하나 저래 떠드는 겁니다. 그 뭐라고 써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를 발견해내다. 그죠? 그래서 저기 과학자들의 소로리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비를 찾았다. 이렇게 저기 보다시피 뭡니까? BBC 뉴스에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그 고고 학자인 류지가 하는 소리가 우인절적 국제 대완소 만우절의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인마 이렇게 했어요. 그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국이 증거 있습니까? 없어. 중국 지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중국 자기가 지금의 벼농사는 중국 황허강에서 나왔어. 말은 그까지. 요사이 그 말 듣고 우리가 껍벅 죽을 사람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 내놔야 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2만 년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말, 이게 로컬이 중국 못 했잖아. 이게 로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글로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는 나는 저기 청제 그 밑에 그 논이었으니까 그 밑에 긁으면 나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왜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느냐 하면은, 자, 충주는 우리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저기에 만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왔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부산에 남부에서 위로 올라온 걸 믿습니까? 남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걸 믿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여기 영천은 당연히 2만 년 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 벽시 하나로 완전히 박물관 짓고 야단 난 겁니다. 국가에서도 지원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야, 영천은 뭣도 많았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증거가 오시는 증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우리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충주 사람들은 벼농사의 기원국으로 자기들이 이제 요새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딴 데서 발견해내면 간판 띄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자 이것이 글로벌화입니다. 이러면은 전 세계의 아들을 또 시험 칠 때 또 답안지 쓰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내가 또 한 개 나오는 김에 청제비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청제가 아마도 거기는 청제못을 만드는 것이 그 여기에 비석에 서 있는데 내 생각인데는 그 청제못을 만들기 전에 거기 나면 늪지대였을 거예요. 그죠? 그 아마 그 물이 이렇게 원래가 웅덩이였었는데 거기 그 이제 주위를 뭐 뚝을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처음으로 이제 그 못을 만들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옛날부터 막 못이 있었겠지 않겠네. 아무것도 맨 땅에다가 못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청제비가 이렇게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 공장 뒤에 그렇게 있습니다. 요 돌은 거기에 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천이 갖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딴 동네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영천의 돌이고 딴 동네. 1988년에 경북 그 울진에 저기 울진 죽변에 논두렁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 저 논에 돌이 있으니까 그 주장스럽잖아. 그 어느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퍼냈어. 포크레인 퍼내니까 제가 저 돌 저거 내도 하면서 우리 집에 갖고 가가 뭐 집에 놔두나 놓자 뭐 이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달 뒤에 권대순이라는 마을 이장이 그 돌을 갖고 와갖고 이래 보니까 이게 돌을 이래 좀 씻어 보니까 글쎄 그 돌에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 돌에서 어디냐 아까도 이야기 어디냐 하면은 그죠? 아니 이 죽변입니다. 처음에 지금 죽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옷에 울진 봉평기라고 해서 이게 국보입니다. 울진 아시겠지? 울진 여기에 뭐 보면 뭐 마을 사람들이 쌓아맺는 입하고는 저 써놨습니다. 마을 사람이 쌓아맺는 이야기를 저 돌에 써놨는데 어떻든 이게 국보입니다. 아까 청제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보물입니다. 보물은 국보보다 겁이 났습니다. 자, 아까 저 말씀하신 여기 신광면에 그죠? 신광면 요 가깝잖아. 우리 집 있는 데서 조금만 가면 신광면 나옵니다. 그 신광면에서 또 어느 사람이 여기에 뭐 논두렁이 있는 비를 하나 발견해서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글자가 나왔어. 그 또 전문가가 와서 판독해 보니까 이 또 동네 사람들이 싸움했는 거야. 그래 어떻든 또 신라 시대 겁니다. 요거 국보입니다. 여기 국보 264호입니다. 포항에서 말입니다. 포항에서 어느 이 양반은 그 김도헌 씨는 김원도 씨는 자기 집 앞에 도로공사하는 거야. 도로공사하는데 길을 이래 자기 앞에서 포크레인을 파니까 넓다간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저 돌이 있잖아. 내가 그 꽃꽂이 그 뭡니까 이거 화분은지면 좋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야 갖고 오자. 이래 됐어요. 그래 갖고는 갖고 왔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서놨죠. 평평하게 생긴 게 화분 받침대로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갖고 오니까 이 돌입니다. 이 돌에 또 보니까 글쎄 싹싹 씻어 보니까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나와서 이 돌이 그러면 이게 신삭하는 글자가 보였는데 신사가 있잖아. 이렇게 이 컴퓨터로 찾아보면 501년도 신사고 561년도 신사고 막 441년도 신사고 그래 60년마다 갑자기 그래 변하잖아. 그죠? 그러면 저거 보나 마나 사람들이 야, 막 564년으로 가다가 또 어느 사람만 북북 우기 갖고는 441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 우리 알기라. 자, 이래 되니까 이게 어떻든 간에 이래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비석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 비석은 지금 현재 포항 중승리 비락해서 국보 318호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내가 세 가지의 돌멩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영천이 있잖아요. 신라 시대 때부터 방금 가는 이 냉수리, 뭐 오만 이런 허접한 동네보다도 훨씬 중앙이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영천은 큰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천은 지금까지 그 돌멩이가 다 하나도 어떻게 없을까? 그거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부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못 찾았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 도로 밑에 있거나 뭐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제발 오늘부터 가시면서 오래된 거 있잖아요. 돌 좀 보십시오. 특히나 못 읽어도 돼. 그거 사기를 해서 글자 있거든.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요, 이거 방금 이 카드시 이런 비석에 다 선생님 이름 다 남습니다. 큰 기여하는 겁니다. 에? 웃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다음 그런데 요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뭡니까? 지금까지는 유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고, 그런데 영천 사람들도 이 시대 정신을 잘 읽었는 이제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간 하는 건 우리가 정몽주 선생이나 최무선 장군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맞이하는 것은 3번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가 그 세계화에 언제 맞이했느냐 하면, 첫째는 삼국 통일 후 당나라 때 우리가 당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당나라가 세계 최강이었을 때 당나라에 유학을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최치원 선생입니다. 최치원 선생 당나라 유학 몇 살에 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몇 살에 갔습니까? 20살 정도. 20살. 예? 당나라에 국민학교 4학년 때 갔습니다. 10살 때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학부열 그때부터 대단했습니다. 예? 10살 국민학교 4학년에 당진까지 끝나고 그죠? 그거 가고 그거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한번 국제화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자식들을 위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언제 우리가 국제화 또 한번 국제화 물결이 일어났냐면 몽고 제국, 우리가 몽고의 식민지였잖아. 그죠? 100년간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몽고는 징기스칸 시대입니다. 그죠? 징기스칸 시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때 자식들을 몽고에 그때 영경으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양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올해 30년 동안이나 유학 보내는 사람인데 30년간 그 가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재현 이런 분들 있죠. 그와 경주이시 그분이 그 경주이시 무슨 파에 지금 뭐 그죠? 익제 8호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 당시에 30년간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 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지고 이색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색 밑에 이제 정몽주 선생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자식들 그렇게 공부 안 시켰잖아. 근데 그분들은 그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공부시켰어요. 그 소리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 공부를 끝내고 나서 다 정계에 진출하고 다 이렇게 돼서 오늘날 이름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한 번은 19세기 말에 그 뭐 고종하고 막 이런 시절에 그죠? 저기 뭐 일제 시대 때 막 일제 그죠? 청나라 그 다음에 막 이래가 미국까지 막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1900년만 잡읍시다. 1900년 잡았고 지금 2020년이니까 빼면은 한 12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4가 나오지. 그죠? 3, 40이니까. 그래서 요새 잘 찾아보시면은
주위에 4대 의사가 있습니다. 3대 의사는 억수로 많습니다. 그들이 다 뭡니까? 그때 그걸 잡았는 거죠. 이 영천 지방에도 이활하고 이런 사람 2호, 그죠? 그분들도 그때 어떻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럼 지금은 세계화가 이제 없어. 지금은 미안하지만 왜 없느냐?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10등 안에 들어가야 당연히 세계화, 즉 영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한편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1차 산업이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기계화를 처음 한 거예요. 기계화. 옛날에 손으로 하다가 기계로 쿵딱쿵딱 찍어낸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결국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그게는 석탄대에서 처음 무슨 물건 만드는 시대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어떤 물건을 다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했겠죠. 이것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거 있죠. 요걸 3차라 그러고, 지금은 4차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돌이 바둑 보십시오. 이세돌이와 그 컴퓨터가 바둑을 둘 때는 컴퓨터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 AI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자식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초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은 무조건 한 개 전공하고 더하기 4차 산업 그거 한 개 해야 돼. 컴퓨터 그거 하나 해야 됩니다. 자우지가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자식들 교육도 좀 어느 정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마르코 폴로가 그때 이 명나라 그때 있었는 양반이잖아요. 자, 그때 한번 보십시오. 성리학을 연구해서 그 당시에 다 불교 아닙니까? 맞죠? 그 당시에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나라의 그 몽고, 그죠? 원나라에 유학하는 친구들이 그게는 우리로 좀 안양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가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리학하는 걸 주자를 알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그런 생각을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성리학은 얀마 망국의 병이다 하는데 그거는 막 사대주의고 지랄이고 뭐 당제기 이렇게 하는 거는 19세기 말에 그 신채호 선생한테 그랬고 그 옛날에 몽고 시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때는 성리학은 국가를 구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달라질 뿐이잖아요. 그죠? 같은 거 두고. 그래 어떻든 간에 잘 알다시피 성리학이 말입니다. 공민왕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성리학이 번성해서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이념으로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안양 이래 50년 후가 정몽주입니다. 자, 알다시피 고려의 성리학은 저 안양이라는 분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저 영주에 있지 않습니까? 부석사 있는데, 그죠? 그분이 갖고 오셔. 이분이 이제 제자를 6명인가 뭐 8명 막 이렇게 여기 안양 우시 혹시 우시 계시면은 그와 우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 사람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탁 여기에 아까 안양 제자가 6명은 그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재현의 아버지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재현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재현 아버지한테 여기 있는 백이정 하는 사람도 안양 선생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재현이는 처음에 백이정한테 배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기회를 있어가지고 원나라에 가게 돼서 원나라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원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전됐으니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학자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최강이 된 거죠. 글로벌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분은 이색 선생은 이제 원나라 최초로 원나라 국자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도 유학 가는 겁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유학 가고 요사이 미국 유학 가듯이 그 옛날에 이색 선생도 유학을 가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성균관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우리 정몽주 선생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색 선생은 그래가 뭐 성균관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몽주 선생과 그 라이벌 어쩌면 그 좀 원수지간 좀 되는 뭐 그 정도준이가 저기에 강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참 애석하게도 우리 저기에 오케이 오케이 꼭 끝납니다. 저기에 정도전 선생 정도전이는 그러니까 정몽주 선생은 그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저기에 정도전은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은 우리 그 저기 정몽주 선생께서는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인데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 자기의 그 생각 같은 걸 책으로 없어. 그게 굉장히 큰 약점인 겁니다. 그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몰라. 그런데 이 양반들은 미주알 코주알 지 생각을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봉집에 보면 그래도 정몽주, 이성이 뭐 쭉쭉쭉쭉 이런 게 자기도 여기에 속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정몽주 선생이 이렇게 해서 정몽주 부모가 아를 공부시키고 글로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절망적인 그 고려 말에 이 성리학 운동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전에 이게 성리학이 아시다시피 몇몇이 아는 철학에서 이제 드디어 한 나라의 집단적인 어떤 정신 문화로 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시조선이 완전히 요새 뭐 저기 서양에 있는 이슬람교 하듯이 완전히 그 성리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데 이것만 그저 보시지 마시고 자 아까 이제 요거 잠시 쉬기 전에 결론입니다. 그들 다들 부모들이 있잖아요. 다들 자식들 공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글로벌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몽주 선생이 최무선 장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잠시. 그 중심지 이론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천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영천이 센터에는 이제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 지역으로 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행편없이 되고 이래 되거든요. 원래가. 그러면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천하고 경산하고 그 사이에 2차선 도로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영천하고 경산하고 그 사이에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제 눈에는 왜 그쪽을 빨리 그런 이 경계선 부위, 경계 부위 그죠? 도시와 도시 사이 경계 부위를 절마지기 4차선 하면 우리는 6차선 해야 되고 이런 왜 그걸 그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경산이 예를 들어서 경산 인구 26만입니다. 그런데 영천은 인구가 10만이잖아요. 그러면 영천하고 경산 사이의 길에 표가 없어야지 됩니다. 즉 대구와 경산 사이에 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이게 경산에 와 있나 대구에 와 있나 이 카듯이 내가 영천에 와 있나 경산에 와 있나 이렇게 되면은 공장이 자동적으로 영천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천은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집까지도 땅값에 영향이 미치겠죠. 어떻든 너무 요 센터만 하고 우리 저 변두리를 이건 영천만 바라봤을 때 그렇고 전체적인 판을 보면은 그 오히려 그 경계
면이 그쪽에 돈이 많잖아요. 거기 또 더욱더 이렇게 개발을 잘 해줘야지 그쪽에 대구 사람이나 영천, 경산 사람들이 영천으로 넘어올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천 우리끼리 뭐 해보자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영천이 지하철 전철을 놓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원래 전철을 한번 놓으면 전철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제가 1970년대 서울에 우리가 전철 뭐 1호선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천이 있잖아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철은 어떻게 나아져야 되느냐 하면 대구에서 영천까지 이 지하 전철 놓는 건 정말로 특별한 도시만 놓는 겁니다. 일반 도시는 없어요. 영천까지 놓고 영천에서 다음에 반드시 경주까지 연결하고 경주에서 다음에 포항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여기도 뭐 할 때 좀 돈베개도 사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할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뭐 하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메가시티라 하잖아요. 전체가 잘 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포션을 좀 찾아야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히기 참 좋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나 비슷한 생각을 요새 왜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오늘 잠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기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그 지구 온난화 진짜 심각합니다. 맞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야 옛날 매미 때는 어떻고 이래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걸 갖다가 네거티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좋아.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좀 지구 온난화를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선생님 지구 온난화가 되게 일어나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빛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극의 얼음이 상당히 녹았다. 아마 내 생각으로 10년 내로 다 녹지 않을까, 어느 정도 상당히 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녹았죠? 부산하고 저 지역은 땡 잡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녹았죠? 부산 틀림없이 땡 잡습니다. 우리 포항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저쪽에 네덜란드 아닙니까? 맞죠? 저쪽 반대편에. 그러면 네덜란드를 우리가 지금 위에 갑니까? 저기 뭐 싱가포르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한 40일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으로 씩 가보면 며칠 걸립니다. 30일 걸립니다. 기름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죠? 그래 되면 왜 되는 거? 싱가포르 전마적이 왜 홍콩이 왜 걸마거리 도시로서 왜 지그들 힘을 전 세계적 글로벌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거기서 뭡니까 화물을 저거 하거든 환적하거든. 그죠? 거기 물건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북극에서 오면 어디에 환적해야 됩니까? 부산에 환적하거나 뭐 포항에 환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생각. 일본은 환적할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항구가 적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내라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LNG 선 같은 것도 아마 그러고 당길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뭐 북극이 안 녹으면 좋겠지. 녹아도 너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때 따라서 또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녹아야 되겠죠. 자, 우리 정몽주 선생은요, 저기 계시지만은 저기 뭐 거기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꼬장꼬장한 그런 선비가 아니고 정몽주 선생은 원래 장원급제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신 분입니다. 장원급제했지만 처음에 발령을 무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부가 겸비했는 정몽주 선생인데요. 우리 그 동네에 가면은 충혈이라고 있지, 그죠? 거기에 보면은 가면은 이게 뭐
진망이라고 화천지수라고 저 써놨습니다. 그죠? 고종지가 뭐 저렇게 내 신하가 임금 대신에 뭐 사과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고종이 있잖아요. 우리 이분한테 야, 돈도 주고 뭐 그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먹고 군인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의병을 만들어서 그 의병을 그 밥 먹이고 하는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목숨도 다 그래 되는데. 그래서 뭐 아마 그랬어요. 그리고 요 뒷집이 우리 집입니다. 제 집입니다. 근데 난 여기 오기 전에 아니 내가 이 동네 이사 와고 내 요 집 뒷집 사고 나서 내요또 보니까 삼남무진이었어. 나 삼남무진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 산남하는 게 경상도 지역 아닙니까? 그죠? 경상도 의병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뭐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네 뭐 굉장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뒤에 여기 요런 거 무궁한데 내 요거 조경공사 내가 해줬습니다. 돈 안 받고 내가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차가 그 뭡니까 잔디장 차로 내 1년에 몇백 번씩 내 잔디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정부가 내한테 돈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내 자발적으로 하고 아니 왜냐하면은 저렇게 해갖고 굉장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막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저분들은 내가 보기에 로컬이라, 그죠? 이게 더욱더 밝혀져가 이게 그러니까 을사조약 이후 우리나라가 그런 의병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 역사책에 당당하게 기록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은 올 여름에 제가 저기 어디 청송에 저기 백석탄 가는데 내가 놀러를 가니까 백석탄 놀러 가는 백석탄 입구에 산나무진 고아실 전투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고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모두 다가 지금 그래도 정몽주 선생은 글로벌하게 됐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로컬로 돼 있고 어떻든 또 이 지역에 보니까 이 정몽주 선생의 정신이 살았는지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부 겸비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장님도 경찰이잖아, 맞죠? 또 우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도 경찰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영천 출신이고, 그죠? 그래 보니까 이 영천 지역에는 문부를 겸비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그저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몽주 선생은 건국 초기에는 역신이었습니다. 그죠? 그 후로 이제 충신으로 바뀌어져 이럴 때 역신이 됐기는 집이 멸망하잖아. 그래서 아까 거기 문집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분의 여러 가지 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 이제 그럼 조선이 생겼어요. 조선이 생기면 조선이 가장 왕들이 급내하는 게 뭡니까? 역성혁명입니다. 그래 역성혁명을 못하도록 하는데 가장 표상이 누굽니까? 정몽주 선생이라. 그죠? 그래서 끝없이 이제 포원집하는 정몽주 선생의 문집을 찍어냈는데 문집도 한두 번 많이 찍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글 원본이 없어. 원본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록이 더 많은 겁니다. 또 부록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정몽순 원체 유명하시니까 그 부록에 자기 글 하나 적어 넣으면 그게 또 자기 작품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자꾸 부록이 많아졌는 분입니다. 자, 우리 정몽주 선생 하면 제일 연상되는 게 뭡니까? 저기 선주교이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정몽주 선생의 포원 집 속에는 안심관 없습니다. 백사가 이래 돼, 100번 죽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려의 충신이자 조선의 역적인 사람인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가족의 참화가 당했기 때문에 다 알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방의 선생이잖아, 그죠? 이방은 선생이니까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정도전이 이방을 시켰잖아. 정도전은 간신이야.
그 이방원은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그렇게 이제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온집을 뭐 이거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제가 찾아보니까네 포온집이 대간 이제 14번이나 조선시대 때 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신하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포온집을 내고 뭐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거 이야기했는 것처럼 부록이 더 두껍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우리가 참 예측한 일이죠. 정몽주 선생의 원글이 다 남았으면 참으로 진짜 좋았을 건데 그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기 그리고 또 역적으로 몰라요. 집안이 풍지박산 났잖아. 그러니까 그 글을 남았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몽주 선생은 그 외교관입니다. 그거는 주원장이라고 알죠. 들어보죠. 주원장 명나라의 주원장이가 정몽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갖고 그 일본도에 지금 외국 쳐들어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외교관도 하시다가 정치인도 하시다가 군인도 하시다가 막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래 사셨으면 아니면 그런 병고를 안 당했으면 지금 사상이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었는데 참 아깝죠. 자, 이 사람이 살아가던 시절에는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가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아마도 정몽주 선생이 좀 편안한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영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대부들이 이색은 저기 뭐 한쪽은 온건파고 한쪽엔 급진파가 있는데 포원 선생은 요거나 요 사이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기회주의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 장군 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이 진짜 황금을 돌같이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최영 장군이 사람을 볼 줄 몰랐는 거라. 이인임이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라 합니까? 매간매직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딴 사대부 그 소위 신진학파들이 최영 장군한테 실망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망하니까 우회되겠습니까? 이승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자우장 이여민이가 자우장 저기에 반은 친명 정책을 원래 그게 원나라한테는 반하고 친명 정책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원나라가 삐실삐실했어요. 그러면 눈치를 보고 삐실삐실한 데는 꼽혀치고 부강한 데에 붙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런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까꾸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귀양도 가고 막 그래가 좌우지가 막 해서 여기 보다시피 원나라는 그 당시에 이미 명나라한테 밀리갖고 뭐 이래 되니까 그 원나라 관계를 끊고 명나라가 붙어야 된다고 이런 상소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우전 이 우리 정몽주 선생은 반원 친명 정책에 앞장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나중에 성균관 사성칸이 돼 가지고 고려 유학을 또 많이 퍼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색이 자기 선생이거든요. 자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원리는 동방이학의 조종으로 추대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학의 조종.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니 요거 뭐 이거 누가 썼어요? 내가 이런 물어보니까 이거 태계 선생 글자를 이게 집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정몽주 선생은 이제 동방이학의 지조다. 그리고 삼봉은
이 정도전이는 그 뭐 저기 이 사람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으니까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서로가 갈라섰지만은 저기 영주 그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혹시 그 도담 삼봉 하는 거 가보셨습니까? 네, 도담 삼봉 거의 삼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 그 터입니다. 그 도담 삼봉. 그 이제 어렸을 때 이 정도전은 놀았던 때죠. 이렇게 원래가 이제 이성계하고 포원 선생이 같이 이렇게 군대를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있었는데 그게 정도전이가 이 친구기 때문에 놀러 온 거야. 놀러 와서 이성계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계하고 서희 만나 그 이성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눈치를 봤겠지. 정도전이가 보니까네 이 역성혁명을 하면 좋겠다. 쿠데타를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자 날라 그러고 이쪽에 우리 정몽주 선생은 막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개혁 정치가 한편이 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한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다시 또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가 때문에 이 고려를 이 정몽주 선생은 개혁하면 된다고 그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없애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고려를 없애빼는 게 맞았는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 당시 고려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았는가는 지금 또 판단이 그때와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어떻든 좀 이상한 겁니다. 포원 선생의 그 핵심 인물이 그 정도전 외할머니가 노비 딸이거든. 그 노비 딸이라고 막 떠드는 거야. 어? 그래 갖고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원하고 정도저희가 막 인간적으로 갈라서게 된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절마저거는 저기 노비 할매가 노비 딸아이가 익하면 좀 기분 나쁠 거 안 그렇습니까? 어떻든 뭐 그래 됐답니다. 자, 그래서 구세력과 이제 포원이 결탁을 하게 되자 전국을 이제 주도하게 됐습니다. 전국을 주도하다가 이제 저기에 이성계가 위독하다고 해갖고 뭐 가다가 그랬고 막 죽었습니다. 뭐 그건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그 후 이제 포원에 대해서 저 평가가 이렇게 뭐 지것들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원이 공양왕의 지지를 배경으로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며 사전에 그 계획을 탐지해서 포원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 저기 이시조선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근데 이것도 오늘 저녁에 선생님 나중에 그 집에 가셔도 한번 자식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온이 왜 죽음을 택했을까? 그죠? 또 포온이 왜 그 사람은 그 정도 됐으면 자기의 죽음을 예측 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죠? 그럼 왜 그랬는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떻든 지금도 포원 선생은 이제 살신 성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원 선생의 죽음을 참여한 사람 여러 사람 있는데 우리 김구 선생은 포원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것처럼 남들은 선주교의 흐름을 보고 슬퍼하는데 자신은 결코 슬퍼하실 수가 없었다. 나라가 위급함을 당하며 충신이 무엇을 더 하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포원 선생이 남긴 글이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원 선생은 처음부터 전쟁터에서부터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원 선생은 잘 살 때는 이렇게 문덕을 베풀고 혼란할 때는 무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문부 겸비를 한 분이고 이것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원 선생이 추구했는 그 사상은 지금까지 아는 정명입니다. 정명의 오늘날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명의 뜻은 여기 있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서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게 해라.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 원칙을 잘 지키고 무질서를 극복해서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확립해라 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생각 곱씹어 봐야 할 그러한 우리 후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채무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채무선은 과학자입니다. 지금 이 화약을 만드는 그런 이게 군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영천에 있는 건데 난 저 건물이 난 저 건물이 뭐로 본땄습니까 이게? 뭐죠? 장정 배처럼 잘 생겨야 되는데 그죠? 어떻든 전 세계 해전상 한포 전쟁이 이 최초의 일입니다. 한포 전쟁에 이 경주 채시 영천 채시지요. 자 전쟁으로 위태한 이분도 보통 때 태어났으면 진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말에 그죠? 이 고려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왜구가 수도 개성을 공격해 갖고 막 이런 무렵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도 지금 왜구가 침범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 언제 나라를 잃을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최무선 장군께서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은 로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글로벌하게 된 거죠. 자, 외국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13세기 16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했는 친구들인데 이 고려군과 군사력이 비슷한 만큼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 명의 이래 뭡니까 이거 뭐 깡패들이 아니고 대부대입니다. 외구가 여기서 막 중국도 막 저렇고 막 맨날 저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제 시알리 보면은 40년 동안 591번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건 돌깡패 중에 상돌깡패입니다. 그리고 이 충정왕 때는 충정왕 2년에는 100척이 왔다가 3년에 66척이 왔다가 또 8월 달에는 130척이 오고 공민왕 때는 뭐 어느 때는 200척이 왔습니다. 그 최무선 장군이 싸움할 때는 500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왕 시절에는 개성 담당한 사람 수군도 다 죽고 근데 우리가 뭐 수군을 또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군을 만들고 또 배를 만들 또 백성들 또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 뭐 또 우리가 해전에 약합니다. 우리는 육군에 강하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이 진포 대전에서 우리 그 최무선 장군께서 이 500척의 외선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포 그게는 포싸움이죠, 그죠? 포를 만들어서 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최초의 그 한포 전쟁으로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화포로 적선 그 500척을 초토화했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나옵니다. 저기에 최무선 그 당시에 뭐 역사는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덮었고 배를 지키던 적병은 타 죽거나 고려군이 두려워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화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이 화약이 있다 하는 화약 기술을 우리만 몰랐습니다. 중국에 다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모르고 이게 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다음 200년 동안 중국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고려가 그 당시에 이제 최무선 장군이 중국에 화약 제조법을 좀 가르쳐도 하니까 저는 아주 웃긴 놈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약을 가르쳐주면 중국을 도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옛날로 치면 원자 폭탄 만들 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혼자 공부해서 이 소위 그 염촉하는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질산나트륨입니다. NaNO3 질산나트륨인데 질산나트륨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대단한 겁니다. 요새 대학생한테 내가 이거 시키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익혀 가지고 정부의 화약 제작을 제안해서나 정부에서도 막 반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이 양반이 화통도감하는 것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화통도감하는 것이 요새 말로 하면 그게 ADD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약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를 만들어 갖고는 뭐 지금 우리가 진포해전에서 승리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 이걸 보면서 뭐딴 분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5분의 이와 2군 사령부하고 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옮기면 나는 영천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걸 나는 그걸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첫째 우리가 이런 그 많은 군사적인 이런 게 지금까지 있었고 또 6.25 사변 때도 여기 엄청 많이 죽었고 제 아버지 제 장인 장모도 여기 있고 아버지도 지금 저 계시고 그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저 가서 끼고 뭐 대충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부 군인 부대가 여기 오면 인구가 늘어안 나겠나? 요 정도만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첫째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지. 그다음에 거기 딸린 식구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땅값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그 오강구 사령부입니까? 내가 그것도 가봤거든 옛날에. 거기 가보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부식을 밥 먹어야 되잖아.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거 영천에 그 여기 있는 농산물 그거 다 갖다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만 그래 크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가면 또 그 오면은 안강 하는데 저기 가면은 그 저기 풍산금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저기에 저런 저 뭡니까? 저기 그 우리 방위산업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천 이런데 방위산업체를 유치할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되고 나면은 방금 저 화통도감 저기 후예인 그죠? ADD 경북 이걸 만들면은 아니 거기서 옷에 로봇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미사일도 만들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영천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글로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죠? 자, 이순신 장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든 그 다음에 영천이 지금 글로벌하겠지. 내가 보건데 최고 잘 된 거는 천문관측입니다. 에? 천문관측 우리 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영천 여기에 뭡니까? 저기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우리 그 지봉 선생님 다음에 영천 그 천문대 대장 내지는 그 잘하는 사람 오락해서 특강하라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은 거기 또 별과 인문학이 충분히 우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천문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별에 다 이름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 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새로운 별을 발견하잖아요. 그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발견한 게 한 10몇 개 있습니다. 10개 중에 제 1번 별이 여기 있는 채무선 별입니다. 별이 쭉 별에도 이름이 북두칠성 그죠? 오리온자 무슨 자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 중에 채무선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름이 제 1번이 채무선 별입니다. 그거는 원래 저기 있는 것처럼 첨성대가 지금 신라 시대 때 있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고려 시대 때 천문대 조례 생겼습니다. 저런 게 옛날부터 우리는 천문대 강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엔 또 조선 시대 때는 저렇게 천문대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터졌잖아요. 그래서 천문대가 이게 망원경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천문대가 1978년에 그저 소백산이 영주 있는데 그 소백산에 천문대가 처음 생겨 그 당시에 이 망원경 사이즈가 61cm짜리였답니다. 61cm짜리 이게 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이 1918년 후크 망원경 하는 걸 만들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허벌이 그 당시에 그걸 보고
허벌 망원경, 허벌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1999년에 천문 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처럼 1996년에 드디어 저쪽에 있는 그 영주에 있는 그 소백산 천문대보다 월등 그 우리 큰 보현산 천문대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길이가 구경 길이가 1.8m입니다. 말이 1.2m. 아니 그걸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지금은 우리나라의 천문학 여기서 하는 겁니다. 무슨 신문에 뭐 나고 뭐 계기월식하고 뭐 이런 저런 게 뉴스 있죠. 그건 다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 원짜리 혹시 있으면 만 원짜리 한번 내 보시면 만 원짜리 이 뒷면에 여기 있는 혼천이 가는 것이 여기 그려져 있죠. 자, 이것도 좀 천문학에 대해서 그 만 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또 한번 혹시 지금 한번 내보 한번 보십시오. 천상열차 분야 지도도 거기에 그려져 있고, 그 뒤에 그 보현산 천문대 그 그려진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 만 원 쓸 때마다 그 영천을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천문대를 안데스 산맥에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데스 산맥에 짓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 아마 10분의 1 정도 돈을 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쓴다 뭐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데스 산맥에 이런 짓고 있는데 이것이 2025년에 완공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우리나라가 칠레하고 호주하고 남아공에 각각 이게 이 천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은 이 세 군데를 지으면은 여기 낮이면 여기 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시간 계속적으로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현산 천문대가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지금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제임스 웹 망원경 하는 걸로 이게 뭐 직경이 2.4m인데 뭐 이거는 지금 면적이 7배나 더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어디 갖다 놨느냐 하면은 지구하고 달하고 길이가 38만 킬로인데 지금 그 망원경은 150만 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보다도 4배나 더 먼 곳에 이 웹 망원경을 갖다 놔놓고 요 사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처음 생긴 게 138억 년이거든요. 138억 년 전인데 지금 최근에 지금 135억 년 전에 된 것, 생긴 지 3억 년 전에 거를 찾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더 연구해서 생긴 지 1억 년 전에 별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다 노벨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꿈을 꾸면 좋잖아요. 자, 영천이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지금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내가 사진을 몇 장 해놨죠. 자,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똑똑하게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일을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제목으로 키워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80억 인구가 물에 퐁당 바다에 다 뛰어 들어가면은 계산상 0.001mm 바닷물이 올라간답니다. 네? 지상에 사람 모두 80억 인구가 물에 퐁당 다 들어가면 0.001mm가 올라가는데 지구가 2, 3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닷물이 근 7m까지 넘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해수면이 한 25m, 뉴욕의 절반이 물에 잠길 거라 그러고 여기 뭐 이거는 예상이니까 그렇고 여기 사진 1970년대 킬로만자로 산의 요 눈하고 지금의 눈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눈도 많이 녹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아까 그래서 내가 아까 농담 삼아 뚜껑해가 열리면
부산이 좋아질 거라고 포항도 좋아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이 다 녹으면 이게 또 곤란하겠죠. 바닷물이. 그래서 이게 눈이 녹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어때요? 바닷물이 왜 됩니까? 양이 왜 됩니까? 더 많아지죠. 따라서 이제 태풍 오면 어떻습니까?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이 이 로봇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택배 로봇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안에 사람 없어요. 얼마 이름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요 회사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저거 만들면 뻑뻑 죽을 거 안 같습니까? 앞으로 요거 한 4억 정도 한다 하는 요 지역에 사면 되겠어. 참고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는 저 회사 세계에서 로봇을 미국에서 이거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의 지금 요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면은 미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의 반교 회사입니다. 요거는 한국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남대학에서 이거 해가 우리 세계에서 1등 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아가씨는 하반신을 못 씁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데도 이 입는 로봇을 하면은 아까 이렇게 이걸 입는 로봇을 이거 입으면은 이거 걸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다 보여줄 사진은 지금 로봇이 화성에도 가 있습니다. 외계로 화성이 이래 생겼습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거 화성입니다. In order to create a video like this, several images must first be stitched together to create a mosaic or panorama. Depending on how many images are connected, you may sometimes see black areas where no image was taken. We have done our best to preserve the 4K quality by not zooming in, while also trying not to include those areas, but you may see them from time to time. By taking these mosaics and panning across them at 60 frames per second, we have created the most lifelike experience of being on Mars. 원할지는 몰라도 영천 출신 아들 딸들이 이 일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못 될 이유가 또 전혀 없고요. 자, 또 한 개. 이거는 비행기입니다. 요새 곧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죠? 자, 일반 차죠. 일반 차.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움직이는 거, 이 모빌리티 산업이 엄청나게 크지. 그 현대차가 바뀌는 거죠.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것도 꼭 타보시고 우리 세상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이름. 예?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 이 사람은 컴퓨터 속에서만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만. 혹시나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혹시나 그 남성들이 텔레비전 이래 아니면 핸드폰으로 상대방 예쁜 여자 나온다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야 하면서 있잖아. 예쁘네 하면서 돈 주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귀신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자는 지금 컴퓨터 속에만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얼마나 이 컴퓨터의 실력이 좋습니까? 그죠?
여기 그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터니티의 한 방송이 멤버를 역시나 사상 최초로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근데 어서 얼핏 오세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이터니티의 사람은 진짜고 제인입니다. 이거는 와, 가상인데 지금 화면상으로 얼핏 제 보면은 옆에 이 사람이 제인 가상 거지요? 보이실 겁니다.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 맞아요? 어? 가만 보십시오. 제가 가상이 너무나 진짜 자연스러워서 그렇고 진짜 가상 무례한 같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생방송 뉴스 출연하셨는데 예쁘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쁘다 최근에 예쁘지 보이는 않았습니까? 라디오로 그죠? 생방송 그건 저기 출연을 해보긴 컴퓨터 속에만 했었는데 예. 이렇게 TV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신기하고 떨리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신기하고 떨립니다. 세계 뭐 최초 잘생겼어? 버추얼 어? K-팝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본인하고 그리고 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버추얼 K-팝 그러면 걸그룹 우리가 이 이터니티입니다. 목소리도 저희 전부 딴 이터니티는 사람 지난해 목소리도 3월 제 아이밀러로 목소리도 데뷔를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합성해서 8월엔 낼 수도 뮤필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오늘 그 4월에 슬라이드 안 갖고 파라다이스를 왔습니다. 선보이면서 활발히 자, 활동을 하고 어떻든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해외에서는 속지 K-팝의 마시고. 새로운 매체다. 그 다음에 요 사이 이 마지막 그 슬라이드입니다. 요 사이는 또 이 유전자 과이라 해가지고 유전병 걸린 사람들 유전자 과이 그 화학약품으로 유전병 그 DNA를 집어내 DNA 잘라내고 그다음 새로운 거 붙여줍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걸 오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에 한 10억 있어. 10억 갖고 있는데 그 10억을 자식한테도 줄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 선생님 나이를 20살 땡겨주려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 한 5억이다 하면 선생님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아니 이거 해갖고 20년 땡겨준다면은 그 젊게 해준다면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식한테 돈 안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왜 그 선진국에서는 야, 심장이 좀 나쁘다, 그거 바꿔주고, 그죠? 뭐 유전병이 뭐 이상한 거 있다면 또 바꿔주고, 뭐 이러면은 다 저리 안 하겠어요. 요새는 뭐 성형한다고 이까지만 앞으로는 이 DNA를 조작해가 해주거든. 자, 이러한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나는 영천에서 나오길 희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거야말로 글로벌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천 그 인재가 갖춰야 할 내 생각 이 덕목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덕목에 내가 이게 어딥니까? 이 조향각입니다. 그죠? 근데 조향각에 가서 내가 이래 보니까 이 글자를 잘 지었어요. 제가 사는 데서는 거기 자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양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적으로 거기가 석양이 좋다, 아침 해가 좋다 이런 거잖아요. 저기 외국에 가면은 선셋 그 태양 지는 거 보려고 산꼭대기 많이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그 보현상 거기에 그 멍 때리게 태양 질 때 그거 보려고 사람들 많이 충분히 난 사람들 모아갖고 그거 보여주면 안 되겠나? 그건 뭐 돈도 안 들잖아. 자꾸 그 뭐 등산로 이런 거 말고 그 해지는 거 이렇게 보러 하는 것도 좋잖아요. 어떻든 여기는 조향입니다. 조향은 무엇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우리 이 영천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희망, 이 모든 사람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서세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서세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천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째로 딴 사람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해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정몽주 선생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영천 사람들은 앞으로 21세기에 아까 그 세계와 아울러 산업혁명의 새로운 4차 산업세계혁명에 우리가 충분히 동참해야 되고 또 글막의 기술자로만 있을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덕목 뭐냐 하면 두 개가 하나가 사람들 조양 또 하나가 서세의 어떤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영천히 사람들이 글로벌리제이션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